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오늘이 가을의 초입이라는 입추입니다. 그런데 입추에 무색하게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입추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데 아직 네.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까지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 6도 정도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폭염 대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산 쓰기와 전화 걸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양산을 쓰면 체열이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전화 걸기 캠페인은 아무래도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이 폭염을 계기로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하루 이 전화 한 통씩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바로 한 통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생방송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 중에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 식물 플랜테리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희의 문자 키워드는 우리 집 반려식물입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눈이 시원해지는 식물 이야기, 오늘 문자로 마음껏 나눠보자고요. 네, 도원 씨 책상에도 식물이 있잖아요. 저요? 네, 아직 잘 자라고 있나요? 아, 보셨군요. 네. 지금도 저를 나란히 바라보는 두 명이 아니죠. 두 개의 식물이 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이 사막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막이라고 지었는데 네. 우리 사막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기쁠 때나 언제나 저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위로가 돼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식물의 매력도 전해주시고요. 또 반려식물 사진과 함께 문자로 많이 정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생방송뷰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랑이 유별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무려 20년간 주말이면 고향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모퉁이 돌면 산과 산 사이 강물 부딪혀 정자나무 강물에 몸 담그며 푸른 가지 흔들어 쉬었다 가라 붙드는 곳. 머릿속으로 수수만 번도 더 걸었던 눈에 아른거려 고향 떠나 하루도 잊고 산 적 없던 길. 시를 쓰는 김도수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는 뭐냐? 줄이고 뼈다구만 쓰는 게 시예요. 뼈다구에다가 빛이 쌓는 게 산문이에요. 세상에 서 있는 모든 것들 거짓말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땅에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야. 엄마들한테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와서 좀 해달라. 중간중간에 동시하고 산문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서 같이 수업도 하고. 내가 어디냐면 섬진강. 야, 이거 진짜 이거 지금도 아니 그대로 쓴 거예요. 각시가 별명 붙여준 얘기가 있어요. 의학계에도 보고된 사안이 아닌데 진매병을 진매 말하네. 막 너무 좋아요. 막 집에 간다면서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고향집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뻘떡 30년 후면 사라질 곳 중 한 곳인 전북 임실. 떠나는 사람만 느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곳을 다시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85년대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이 집을 팔고 난 뒤에 집을 꿈속에서만 계속 나타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현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 집은 없어. 12년 동안 이 집 주인을 바짓가랑이를 잡고 다니면서 내가 살라고 그랬지. 여기가 이거 지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대나무로 이거 큰 방이에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7, 8명이 잤는가 모르겠어. 대신 다 칼잠 이렇게 칼잠으로 이렇게 다 잤던 이게 우리 누나 결혼시키고 형님들 다 대사를 치른 집. 수십 년 묵은 기억이지만 그에게는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열병 같은 그 마음은 그를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한 겁니다. 고향이 나를 계속 끌어당겼기 때문에 계속 통장에다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통장을 각시몰래 준비를 했던 사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밤늦게 좀 뽕도 따와갖고 누에 똥을 개래 이렇게
게르는데 여기 지금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게리다가 기우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네. 우리 엄마가 졸음에.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여기가 찢어졌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남북 났다고 그죠? 푹 올라왔더라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촌에 살며 땅을 놀릴 순 없는 일. 부지런을 떤 만큼 한아름 먹을 걸 내어주는 땅에서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아휴 비 좀 하고 그냥 그러다 지금 쓰러진 것 같아요. 막 지금. 엄마 아버지가 병생똥이랑 쟀던 고추밭 주말마다 와서 술을 받아서 했다 올렸어요. 뭐 술을 꼭 엄마가 드시고 싶은 생각보다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오거라 그런 뜻으로 해서 내가 주말마다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여기다 뭐 부어드렸는데 이거 아마 여기 속에 맡아보면 냄새가 술 냄새가 엄청 날 거예요. 종은형, 아따 시원하게 좋네. 여기가 별천지네. 정사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지금 우리 세대들이 그러거든. 정이 안 간다는 거야. 자기 고향이라도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 워낙 고생을 하고 자라가지고 쪄들어서 근데 먹을 것도 없지. 정말로 고개 들면 보이는 것이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 한 조 돌아가시면 불 꺼진 마을, 불 꺼진 집. 대부분 다 지금은 이제 거의 농촌이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고. 자네는 이제 그런 고향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아무튼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매마을 명예회장이 딱 진짜 어울리는 딱 어울리는 호칭이야. 이게 다 뭐예요? 사진 내가 아니 고향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찍었던 사진들 그 어린 시절부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마을의 기록은 다 남기고 싶었어. 여기도 비어 있고 저기도 빈집, 저기도 평상시에는 하여튼 빈집이에요. 쓸쓸해. 불이 켜졌을 때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집만 남았잖아요. 꽉 찬 마을에 한 집, 두 집 이렇게 집 불이 꺼지니까 그 아름다운 시절에 그 왕성했던 그런 게 서서히 막 사라져 가니까 아쉬워. 이게 저녁판 되면 잘 무르게 그거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따라가죠. 네가 한번 해봐. 물 것 같은데도 안 무네. 어릴 때 놀랬어. 네가 한가하게 낚시나 하고 있냐고 난리나. 근데 이런 한 번도 안 했었어? 몰래? 그 뒤에 몰래 또 했지. 모르게. 왜냐면 애들이 다 낚시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할 수 있냐. 오, 잡았어. 잡았어. 들어왔어. 잡았네. 했잖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반드시 우리는 뭐 하면은 같이 했어. 아빠가 이 고향에 대한 애착, 고향집에 대한 사랑,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게 애들한테 전달됐을 것 같아. 요즘 애들은 파리, 모기 안 올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애기는 따라와.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내가 조그마한 자연을 심어줘서 행복했지 않는가. 어릴 때는 그냥 아빠가 해준 얘기니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어른이 되고 해보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흔히 들을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많이 해서 지나치죠. 또 이야기해주고. 이게 안 잊어버려요. 지나가면은 여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 집이 누구네 집이다. 지나갈 때마다. 아빠가 이거 뵀어, 다. 여름이면 진매마을 강바닥은 배수리가 지천입니다. 20년간 마을을 찾아온 아내와 아들도 이곳에 정이 들 수밖에요. 이 엄마랑 반찬 없을 때, 야, 잠깐 와서 좀 잡자 하면 그냥 신나게 나가기는 싫은데,
바가지로 금방 한 번씩 더 잡아왔어요. 광양이나 전주들은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어. 여기 오면 내가 다 해. 쓸고 닦고 다 해놓은 우리 각시가 바깥에 바람 한 번 싹 쏘가고 쏙 들어와. 한 번도 걸레를 잡아본 적이 없어. 그것이 자랑이야? 오늘은 아내가 크게 인심을 썼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간 남편을 따라 두 집을 오가며 살림을 해온 건 오롯이 아내 은자 씨의 몫이었죠.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에어컨 달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만약 제가 안 가면 시골에 하고 나 오늘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막 뭐라고 해요. 내가 호랩이냐고. 어느 날은 나 이번 주는 한번 가고 싶네. 아주 따라가서 안 와도 된대 끝까지.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고 싶더라. 오지 말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더 가고 싶잖아요. 아주 따라갔더니 그날이 마지막에 에어컨 다는 날이네. 맨 처음에는 이제 금방 하나 달라고 그랬지. 근데 거실에 보면 아이 너무 더워 밥 먹으려고 하니까 또 그거 달았어. 근데 또 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태어난 방이야 이게. 그래서 야, 내 태어난 방에서 누워서 잘 때 너무 더운 게 이거 또 나중에는 저 황토방도 하나 달아. 그래갖고 진짜 걸려버렸지. 내가 딱 마지막에 오지 말한 게 괜히 따라와 버리네. 강가에서 잡은 대수리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대수리 수제비와 호박전인데요. 소박하지만 추억이 될 가족의 한상입니다. 참 좋아요. 제 고향은 아니지만 애기 아빠 이렇게 다녀도 제가 반대를 안 하는 거죠. 애들한테 고향을 주고 싶어서. 시내 사면 아파트 사면 그 고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 친구들만 봐도 주변에 이제 할머니 집 간다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성인이 되고 보니까 이런 공간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한번 오라고 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꿈에 그리던 고향을 다시 찾은 시인. 그는 이제 자신의 시에 고향을 담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포근히 잠든 곳이다. 고향을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영위를 하면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 같습니다. 내 고향 진묘는 가난했지만 행복을 품은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나는 진묘로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밴 추억들이 여전히 반겨주는 이곳은 내 사랑 진묘 마을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김도수 씨의 마을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20여 년 동안 전남 광양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고향인 임시를 찾아온다는 게 보통 열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또 주말 명예이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사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을의 정자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군청에 편지를 써서 이 나무를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나무를 살려줬고 이 나무는 지금도 마을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강가에 징검다리로 놓여있던 바위가 사라지자 그 바위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시고 결국 제자리에 돌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마을 명예이장 인정합니다. 네. 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빈집이 늘어가는 시골에 다시 돌아온 김도수 씨. 앞으로도 진매마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 반려식물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식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요? 잘 네. 키울 자신이 없어서 선뜻 화분을 집에 들여다 놓기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잘 키울 수 있는 팁이 있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죠. 저희 사마귀를 한번 분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이 더운 여름철에는 초록빛이 드는 이 식물을 보면은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도 생방송 뷰로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앞서 예고해드린 플랜테리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초록빛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사람도 가끔은 초록의 힘,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에도 나무는 쉴 자리를 내주는데요. 더운 숨을 몰아쉬어도 엄마 품처럼 품어주네요. 나무 밑에만 들어와도 바람이 그냥 불고 시원하네. 그냥 통째로 갖다가 집에다 탁 들여놓으면 그냥 눈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여름 초록이 필요하세요? 싱그럽고 푸른 초록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플랜테리어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현대인이 위로받고 싶을 때 산을 찾는 이유가 바로 초록이 주는 위안 때문이라는데요. 작은 식물원을 옮겨놓은 듯한 이곳, 바로 차 한 잔의 여유 카페입니다. 식물과 인테리어가 만난 합성어 플랜테리어, 요즘 대세 중의 대세인데요. 큰 화분 서너 개가 아니라 눈을 갖다 대는 곳곳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뭐 천장에 매달려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이에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많아졌어요. 카페 컨셉도 약간 식물원처럼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들어오셨을 때 편안하게 식물원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초록을 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죠? 내가 숨 쉬는 공간, 내가 여유를 찾고픈 공간에 함께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표정이 그 얼굴 모습만 봐도 느껴지네. 아, 네. 그러니까 자주 오는 카페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수목원 오는 입김처럼 그런 느낌도 받고 초록 식물 많이 보면 그냥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집을 사실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상 힘들잖아요. 대리 만족도 느끼고 쉴 수 있는, 쉬다 갈 수 있어서 좋아요. 화분 잘 키워놓은 집 가면 주인장이 참 바지런해 보이잖아요. 커피향 속에서 그런 비법도 배워가는 곳입니다. 커피 주문만큼이나 네. 이 식물 이름 뭐예요? 저 화분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저는 식물 키우면 이렇게 잘 안 되던데 이런 질문을 더 네.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질문도 받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팁들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구매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더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저도 더 편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플랜테리어가 뜨면서 화훼단지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이고요.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는 식물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냥 그 잎사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도 그냥 눈가에 웃음이 가득이세요. 공기 좀 정화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보다도 외롭고 또 이러니까 더 이런 데 정이 많이 가고 반려동물 같이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사랑을 쏟는 식물들이라면 이 댁에서는 그냥 무럭무럭 아주 싱싱하게 파릇파릇 잘 자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또 물 어떻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줬는데 또 죽고 이렇게 하니까 가슴 아파서 요즘은 식물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당연하죠. 생명 있는 건 얘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말해 뭐예요. 그쵸?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에 좋은 식물 뭐가 좋을까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냥 데려가. 또 우리 집에만 그렇게 고민하세요? 고민이 되단마다요. 아니 이게 공기정화 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소문은 들어가지고 데려는 갔었는데 네네. 그렇게 생명력이 끌찍이다는데도 이게 그렇죠. 저희 집에 가더니 시름시름하더라고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데 사람들도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식물들도 식성이 다 달라요. 얘들은 어떤 녀석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녀석은 물을 조금만 줘도 되고 어떤 녀석은 양분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녀석은 햇빛도 많이 필요하고 이 녀석한테 맞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쉽게 잘 크는 식물하면 선인장, 다육이가 최고죠. 유행처럼 죄다 집안에 다육이만 키웠던 적도 있는데요. 요즘은 개성 넘치는 분위기를 선물하는 식물도 많대요. 공통정의 부분은 양분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양분은 보통 2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정말 최소한의 건데요.
항상 관심을 받아야 돼요. 같은 공간 내에 있으시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쳐다보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들이 플랜테리어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물 주는 횟수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단단한 줄기와 잎사귀 뒷면의 광택을 확인하는 거래요.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거실에는, 우리 방에는 도대체 화분을 얼마만큼 둬야 이게 효과적일까?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거실에는 보통 2m 이상 되는 나무, 1m 50에서 한 2m 정도 되는 나무가 한 2개 정도. 각 방은 아무래도 사용하실 공간이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1m 미만인 작은 나무라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2-3개 올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산세베리아나 산호수 집에 많이 들여놓으셨을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셨다면 요 얘기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방에 하나나 2개 정도의 식물이 있다고 해서 그 방 내부를 전체를 공기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만큼이면 다가 아니에요? 네, 시각적인 시원함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자연 상태에서 뿜어내는 산소나 공기정화 능력들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셔야지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으로는 생각하시지 말으셨으면 해요. 자, 싱그러움을 한번 풀어 헤쳐볼까요? 분명 여기에 고민이 있다고 저희를 부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네요. 아니 저도 여기 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만들고 싶은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식물도 모르고 해서 오늘 도와주신다면 좀 변하지 않을까 해서. 정갈하긴 한데 왠지 2% 부족한 곳에 요렇게 초록이 더해졌습니다. 집이 더 안정돼 보이고 무엇보다 눈이 시원해져요. 이게 플랜테리어의 장점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나무들도 배치하는 게 좋지만 작은 소품들 그 화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키 작은 화분들을 구하셔서 곳곳에 어울리는 곳에 배치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처럼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는 휘카스 움베라타 요게 좋다네요. 소파는 주거하시는 공간 중에서 사람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휴식하는 공간 옆에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머리를 좀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들고 나는 출입구에는 아르카야자 같이 잎이 하늘거리는 화분을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첫 번째 시선이 담기는 곳 그곳에 녹색이 있고 하늘거리는 분위기가 있다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캬, 부채살을 쫙 한 것처럼 두 팔 벌려 맞아주네요. 제가 항상 늘 들어올 때 그냥 생각 없이 항상 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이게 보이니까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화죽으로 선반 위를 꾸며볼 텐데요.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컴퓨터나 TV 앞에 많이 놓는 식물이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요것만 봐서는 청포묵 같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 젤리 같기도 하고. 안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고 장식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연화죽을 세우고 워터볼과 칼라스톤으로 고정시킨 후에 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워터볼 색깔이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만들어도 좋겠죠. 선반이나 욕실 같은 곳에 놓아두면 분위기를 180도 바꿔주는데요. 키우는 방법도 쉽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된대요. 화분 식구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떠세요? 집안에 이렇게 녹색이 좀 많으니까 좀 싱그럽고 힐링되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이 들어오고 나서 변화를 바로 느끼게 되네요. 네, 집안에 화분 몇 개만 갖다 놓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플랜테리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늘 똑같은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작업.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철 푸른 초록을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엔 뭐가 좋을까요? 푸른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 초록빛 화분 하나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초록빛 화분 하나 뒤로 놔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런데 큰 화분을 관리하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작은 연화죽 화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만 줘도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아마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언제 끝날까 싶은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름철 제철 과일인데요. 힘겹게 일하고 퇴근한 후에 먹는 맛있는 수박 한 덩이면은 하루의 피로를 싹 잊게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과일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뷰 초대석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과일 플레이팅 전문 강사 안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카빅 덴코레이션 협회에 소속돼 있는 마스터 안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달달한 향이 지금 가득 퍼져 있는데요. 네. 지금 예쁜 수박들도 있고요. 모두 강사님의 작품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카빙이 푸드 카빙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푸드 카빙이란 것은 과일에다 조각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각하는 카빙이요. 네. 그러면 이 카빙이라는 뜻이 좀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건가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남송 시대 때 연애 석상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 네. 카빙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태국에서는 한 700년 전에 스코타이라는 왕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아시아 쪽에서는 카빙을 했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강사님은 어떻게 이 카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예전에 네. 유치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그냥 무음하게 한 것보다 멋진 이벤트가 없을까 네. 생각하던 끝에 카빙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카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게요. 예쁘게 조각하면 네네. 아이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긴 네네네. 하네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카빙으로까지 이제 네네. 전문가로까지 이끌게 됐는데 네네네. 사실 푸드 카빙 하면은 과일인데 네. 과일이나 채소 종류가 뭐 세기만 해도 수박, 복숭아, 참외, 뭐 오이, 가지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 카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가능한데요. 네. 좀 가육이 좀 단단한 것이 좋겠죠. 카빙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뽑자면 수박이 제일 적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은 녹색, 흰색, 붉은색이 같이 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의 음향도 주면서 작품을 하고 나면 아주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만 네. 봐도 수박이 네네.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예쁘게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빙을 하는 데는 물론 스킬도 중요하고 또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조각하는 도구, 저는 칼도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중요하죠. 네, 어떤 칼을 쓰는 건가요? 조각 위해서는 조각도가 필요하고요. 네. 풀 카빙 나이프라는 것이 있고요. 원형 커터라는 것이 있고 또 샷도 나이프라고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4가지만 소개를 하면 되는데 전문가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써야 되지만 전문가적인 아닐 때는 샷도 나이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적인 칼 아니어도 네네. 저는 이제 카빙하니까 네.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집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네네. 과일 그냥 깎아주는 것보다는 좀 네네네. 예쁘게 이렇게 깎아서 네. 대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연을 해드리려고 참외를 준비를 준비했어요. 하셨군요. 네, 지금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네. 참외로 지금은 카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따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외식 문화가 발달함으로써 식사는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손님이 오셨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길 때도 이렇게 과일 하나 꽃으로 연출해서 해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조각해 주시나요? 참외로 꽃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꽃 모양이요? 예. 참외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과일에다 이렇게 푹푹 누르는 것 같은데. 네, 네. 주부들도 쉽게 따라 쓸 수 있어요. 주부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 저희가 너무 놀랐나요? 네, 눈앞에서 보니까 또 네. 더 신기하네요.
사실 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좀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닌가 반성하기도 했는데 네.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칼집을 1cm 정도를 걷어줍니다. 네. 네. 이게 샤또 나이프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나이프군요. 예. 날이 상당히 잘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꽃을 만드는 네. 과정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가장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초보자도 다 건가요? 쉽게 주부라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침 참외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꽃같이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아, 꽃잎 모양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션을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음영을 주기 위해서 빨간. 아.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이렇게 수고하지 말고. 네, 그리고 참외 옆에 깎았을 때 이렇게 나머지를 꽃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플레이팅해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유진 아나운서가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지금 나와 있네요. 네. 네네. 화면에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멋진 모양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예술 작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 같은데요. 정도면 예술이죠. 네. 그럼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카빙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은요. 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시켰을 때 큰 성취감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작품을 받으신 분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참 기쁜데 네네네. 직접 선물로 받는다 네네네. 생각하면 더 행복할 네네.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일 잘 깎는 분 몇 없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신기해서 네네. 좀 카빙의 매력에 좀 빠져보고 싶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이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방문한 이런 곳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덕진 문화파출소에서 네. 과일 플레이팅 특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나갔고 이걸 배울 수 있는 곳은 문화센터나 또 공방에서 카빙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나요? 네,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는 저기를 할 때 좀 대구나 어려웠죠. 네. 대구나 서울로 다니면서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전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제자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네네네. 전라북도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꼭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네네네. 앞으로 카빙으로 구현하고 싶은 작품도 있을까요? 물론 과일도 좋지만 네. 수출품 가지고 학이나 공작새, 호랑이 뭐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더 좀 구현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유진 아나운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네.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 이 문화센터나 공방을 가면은 네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네네. 하는데 네. 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방에서 네. 제가 그 직장인들 야간에도 할 수가 있고요. 주말에만 할 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있군요. 네네네. 보통 뭐 원데이 클래스랑 뭐 이런 게 네네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몇 시간 정도면은 그래도 한 이 정도가 될수 과일은 있을까요? 하루 정도 배우면 취미반으로 하루 정도 배우면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과일을 자주 깎으시는 주부님들께서는 네네. 좀 더 복잡한 작품도 금방 배우실 수 네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카빙 이 푸드를 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인상 깊었다는 것은 여하튼 어느 장소이든 제가 이게 수박만 네. 쓱싹쓱싹 해갖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막 사진들 찍고 막 네. 그런 것에 뭐 저기가 되죠. 사람들의 이제 네네. 즐겁고 웃는 네. 것에 네네네. 이제 보람을 느낀다 이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네. 네, 오늘은 안지성 카빙 데코레이션 강사를 모시고 과일 카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초보자 과정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미생활로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과일도 정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꼭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도 여름 과일 소식입니다. 세종시에서 110년 명성을 자랑하는 복숭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창인 복숭아 수확 현장과 또 특별한 복숭아 요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세종시 조치원을 찾았습니다. 황금젓가락을 메고 한참을 걸었더니 그제야 카메라가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여기 받쳐놓으셨네요. 야, 더우니까 따라오지도 않으시고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부채질하고 계시고. 와, 이 무더운 여름날 조치원을 왔습니다. 조치원 하면 떠오르는 과일 있죠? 맞습니다. 그걸 만나러 왔는데요. 앞에 나무들이 있네요. 이 나무가 또 봄에 꽃 피면 참 예쁜데. 예. 이제 따라오세요. 이래야죠. 따라오세요. 예. 110년 전통을 이어온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름과일 조치원의 자랑 복숭아를 만나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달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은 세종시 연세면의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장마와 폭염을 견디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복숭아. 올해부터는 홍콩의 첫 수출까지 하게 됐는데요. 110년을 지킨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고장 7월은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양쪽 나무 한번 보십시오. 붉으스하게 탐스럽게 복숭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벌써 수확을 많이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만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와, 네. 벌써 수확 많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작업들을 계속 하시나 봐요. 예. 지금 이 시기가 또 제일 바쁜 시기죠? 아니 이때부터 따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복숭아를 수확을 합니다. 제일 더운 날 수확을 하기 때문에 예. 또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 복숭아 작황은 어때요? 작황이 예전만 택도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 보기에는 이제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맛있어 보이는데요? 동해가 와가지고요. 봄에 동해가 와가지고 작년에 한 30% 정도는 수확이 떨어지고 낙화되는 게 엄청 많아요. 복숭아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돋워주는 여름 과일인데요. 껍질은 해독 작용을 하고 과육의 유기산은 니코틴과 독성을 없애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시 일대 520여 농가에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6,000톤의 복숭아가 계속 생산되는데요. 동해에 폭염에 예년만큼 작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붉게 익은 복숭아 덕분에 흐뭇해집니다. 아우, 야, 정말 먹음직스럽고 예뻐 보이죠? 이 수확의 기쁨. 하지만 이 복숭아가 나오기까지 7년 전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풀매주고 가꾸고 그동안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복숭아가 나오는 거겠죠. 네. 농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복숭아 한 알에 이렇게 많은 땀과 정성이 배어 있구나 새삼 느꼈는데요. 달콤한 복숭아 나무 그늘에 앉아 방금 딴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먹으니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조치원에서 재배되는 복숭아는 달라요? 육질이 조금 쫄깃쫄깃하고 당도는 엄청 높죠. 토질이 좋으니까. 정말 그런 게요. 새콤삼, 달콤칠, 100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입안으로 퍼지는 이 복숭아 향, 특히 복숭아 나무 아래서 먹는 이 복숭아의 맛 최고입니다. 싱그럽고 달달한 복숭아 향기를 가득 맡으니 문득 복숭아로 만들 수 있는 맛있고 사랑스러운 요리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어 한 레스토랑을 찾아갔는데요. 한층 위로 올라갈수록 맛있는 냄새가 코끝에서 느껴집니다. 야, 안에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까지 있고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러잖아 여기 오면 복숭아 요리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숭아는 역시 빵과 디저트죠. 디저트만 하긴 아쉽죠. 제가 복숭아를 이용한 색다른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제과 전문 셰프와 외식 조리 전문 셰프의 요리 과연 어떨까요? 저는 남녀노소 한 번 먹으면 사랑에 빠지는 복숭아 슈를 선보이겠습니다. 복숭아 소스를 이용한 오리 스테이크와 이탈리아식 카프레제 샐러드, 달콤한 푸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셰프께서 색다른 복숭아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리리. 윤소영 셰프가 제안하는 복숭아 요리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잘라 프라이팬에서 조리하는데요. 진한 갈색이 나오면 발사믹 크림과 레드 와인 등을 넣어 달콤한 복숭아 소스를 완성합니다. 버섯과 양파,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같은 채소도 살짝 구워서 준비한 다음 미리 밑간해둔 오리를 낮은 온도에서 튀기듯 구워내면 노릇노릇 바삭바삭한 오리고기 스테이크가 되는 거죠. 복숭아가 이제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소스로 이용하는 거면은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백도나 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과육이 단단한 천도복숭아로 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복숭아 과육을 잘게 다져 리코타 치즈와 함께 버무린 다음 황도복숭아와 토마토, 생 모짜렐라 치즈를 도톰하게 잘라 준비합니다. 복숭아 리코타 치즈를 중심으로 과일과 치즈를 접시에 두르면 모두가 좋아하는 복숭아 카프레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달콤한 복숭아를 더 달콤하게 즐기는 푸딩입니다. 예쁜 컵에 복숭아 몇 조각을 넣고 젤라틴, 우유, 생크림을 차례로 부은 뒤 냉장고에서 식혀주면 부드러운 푸딩이 만들어지죠. 이번엔 제과 전문 김진복 셰프의 복숭아 슈입니다. 먼저 버터, 설탕, 박력분, 아몬드 분말을 섞어서 비스켓 반죽을 만든 뒤 냉장 보관합니다. 계속해서 작고 귀여운 빵 슈를 만듭니다. 물, 우유, 버터, 설탕, 소금을 넣고 끓이다가 다시 박력분과 달걀을 넣어 계속 저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슈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고 작고 귀여운 모양을 만드는데요. 그 사이 숙성된 비스킷 반죽을 펴서 슈와 같은 크기로 오려냅니다. 슈 위에 하나씩 올린 뒤 오븐에서 구워내면 됩니다. 이제 속을 채울 복숭아 슈크림을 만들 차례. 복숭아와 설탕, 펙틴, 레몬즙을 넣고 계속 저으면서 끓인 다음 식혀주면 됩니다. 이 복숭아 슈크림과 생크림을 같은 비율로 섞은 다음 구워진 슈에 구멍을 내 넣어주면 모양도 맛도 최고인 복숭아 슈가 됩니다. 네,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슈크림에 좀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와상을 이용해서 복숭아잼, 생크림을 1대1로 섞어서 크림을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어느 정도 복숭아 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짜잔! 드디어 스테이크부터 디저트까지 복숭아 요리가 완성됐는데요. 달콤한 복숭아 소스가 곁들여진 오리 스테이크, 천도복숭아로 즐기는 카프레제 샐러드, 저천 과수원에서 갓 따온 듯한 복숭아 슈와 시원한 푸딩까지 사랑스러운 요리죠. 저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오늘 복숭아로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무릉도원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앞에 있는 복숭아로 만든 메인 요리들 그리고 복숭아 디저트까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숭아는 식재료로 어떤가요? 복숭아는 이제 여름철에 저희가 이제 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장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복숭아 재료를 이용해서 복숭아 퓨레도 만들고 복숭아 무스 케이크, 복숭아 케이크, 또 복숭아 스무디 같은 제품들을 많이 다양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복숭아 요리, 지금부터 그 맛은 어떨지 맛을 보겠습니다. 생과일로 먹어도 참 맛있는 복숭아, 아이디어 넘치는 조리법을 만나니 더 특별한 레시피가 됐습니다. 오리 스테이크와 복숭아 소스의 궁합은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풍미가 느껴지고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먹게 되는 복숭아 디저트, 사랑스러운 복숭아 향기를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숭아가 다른 요리들과도 다른 재료들과도 잘 어울리네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소스로도 같이 첨가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찬 성질이 있어서 궁합이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름을 더욱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복숭아 요리로 올여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10년 전통에 어울리는 맛과 향기로 변함없이 사랑받는 조천 복숭아.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잘 어울려 여름 건강을 지켜주는 활력소가 되는데요. 올여름 아이디어 넘치는 복숭아 요리로 달콤한 시간 만들어보세요. 네, 요리와 디저트에 복숭아가 더해지니까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 복숭아의 달콤한 향과 맛으로 인해서 이 맛도 당연히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또 여름 과일 중에서는 성질이 찬 과일들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복숭아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복숭아 요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 반려식물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682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2년 전 선물 받은 저의 반려식물 난. 올해 꽃이 폈는데요. 꽃이 있어 눈이 즐겁고 꽃끝이 향기롭답니다. 예로부터 매난 국죽이라고 해서 좀 그렇죠, 고결하고 네, 인품이 높은 분을 가리켜서 사군자라고 했다는데 사진만 봐도 왠지 모르게 좀 고매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는 이 개인한테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합격이라든지 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인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 혹시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은 올해도 꼭 같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조용해지고 싶은 느낌도 들어요. 안 됩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9778님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집 반려식물 윌마. 처음으로 키워보는 묘목이에요. 열심히 키우는 중인데 어때요? 예쁘죠? 윌마. 영어 마. 이름인가요? 네.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윌마.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화분도 참 예쁘고 꽃과도 참 잘 어울리고 좀 아기자기하게 정말 플랜테리어가 잘 될 것 같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색의 조합도 약간 남성색, 여성색 이렇게 나왔고 이 배열도 나란히 한 걸로 봤을 땐 조만간 좋은 인연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땐 반려식물과 반려관이군요. 네,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식물도 잘 키우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07님. 고무나무를 소개합니다.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방에 놓고 키우는데요.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 저기 뾰족하게 나오고 있는 게 새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순을 보면은 네.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희망 같은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이 자라니까 조금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진심이 안 느껴진다는 그런 게 있듯이 네. 친구는 이렇게 순이 돋아나는 걸 보고만 있으면은 이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순 돋아난 거 보면서 이번에 결심하지 못했던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다면 아직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2018년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또 큰 고무나무로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3005님. 산세베리아 꽃이 20년 만에 펴서 저희 집 베란다가 화사해졌습니다. 오, 20년 만요. 저 산세베리아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저는 꽃핀 거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래요. 20년 만에 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주 좋은 기운이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생방송 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덕분에 정말 좋은 걸 봤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 번하고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저희에게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눈 호강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8556님. 저의 반려식물 다육이. 물을 많이 머금었다고 해서 다육이라고 불리는 선인장과 식물입니다. 선인장과의 식물인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물을 머금을수록 이렇게 더욱더 빨개지는 건가요?
원래 빨간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또 초보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다육이라고 해서 뭐 회사 책상에도 많이 두고 뭐 식탁이나 공부방에도 많이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쁜 식물과 함께 올 여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네. 잘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 반려식물, 여러분들의 반려식물 소개받아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세 분입니다. 3682님, 9778님, 8556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유행성 눈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눈 분비물이나 물건 등으로도 직접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물놀이 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놀이 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